마음이 안 편해요. 지금 우리 울산 울주는 가뭄 때문에 난리예요. 그리고 어제도 화재가 났죠. 또 이 폭염에 시민들 또 어떨까 염려되죠. 또 당장 월요일 날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도 많고요.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계속 생겨야 되고 이런데 어디 간다면 마음 편하겠어요. 차라리 일하는 게 마음 편하죠. 일하는 게 마음 편하지. 이 상태에서 어디 가봐야 가면 더 가시방석이에요. 제게 하루에 딱 1시간만 더 주어지면 좋겠어요. 늘 제가 퇴근 시간이 제가 한 시청에서 나서는 시간이 보통 밤 한 11시, 11시 반 이럴 때가 많고요. 집에 가서 좀 더 보다가 이렇게 잠들면 1시 반쯤에 잠드는데 늘 아쉬운 게 1시간만 더 있으면 조금 더 이걸 볼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1시간이 늘 아쉬워요. 네, 그 1시간이 늘 아쉬워요. 일 안 하면 불안한가 봅니다. 근데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일하고 있을 때 저는 마음이 제일 편해요. 일하고 있을 때 제일 마음 제일 편하고, 일을 안 하면 뭔가 제가 해야 될 역할을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을 잊어먹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일할 때가 마음이 더 편해요, 차라리. 네, 지금 댓글 좀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 공무원 화이팅. 우리 울산시청 공무원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요즘 정말 열심히 해요. 또 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바뀌었다는 것,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는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죠. 또 공무원, 또 제가 제 성격 보셔서 아시잖아요.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잔소리 많죠. 시키는 거 많죠. 근데도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 정말 고맙게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공석자래님, 와이프가 임신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북구에는 출산을 위한 지원이 약해요. 관심 가져주세요. 네, 더 많이 관심 갖겠습니다. 북구에 사시나 봐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공석자리님. 근데 우리 공무원들 정말 감사한 것이 제가 잔소리도 많고 시키는 일도 많고 또 뭐 이렇게 막 밤늦게까지 이러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근데 쉬는 내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열심히 일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마음 내주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또 제가 공개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공개 행정한다는 것이 시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 행정하면 시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일하는 게 오픈이 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도 우리 시청 공무원 노동조합도 또 일반 공무원들께서도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한 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잘 이끌어 가야 하죠. 근데 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제 우리 시 밖에 있는 산하 기관들입니다. 산하 기관들은 아무래도 외청, 시 밖에 나가 있는 기관들인데 일일이 감시 감독하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또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산하기관들 상황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울산 시설관리공단 1차 한번 갔다 왔고, 또 울산 경제일자리진흥원도 갔다 왔는데 두 기관 다 심각한 개선 상황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이 모두가 문제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문제는 간부급, 장급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울산 경제일자리진흥원 갔을 때, 그때 노동인권센터장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을 때 갔을 때에 제가 좀 강하게 질책을 했죠. 그렇게 질책하고 나서 저는 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일자리진흥원 일반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실로 바로 가서 격려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것이 우리 경제일자리진흥원 일반 직원들은 저를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서 잘못된 점을 짚어줘서 고맙다, 우리 더 열심히 일하겠다, 우리 경제일자리진흥원 직원들 정말 열심히 일할 테니 지켜주시라.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간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제일자리진흥원 모든 간부는 아니겠지만 경제일자리진흥원의 고위 간부들이 있는 이유는 이 일반 직원들이 일을 잘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일반 직원들은 일을 하고 싶은데 간부들께서 이걸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니까 의구심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뭐냐 하면 간부 공무원들의 갑질, 또는 그 경제일자리진흥원이나 이런데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는 간부 공무원이면 일을 더 잘 알아야 되거든요. 충분한 경험이 있고
있고 일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우리 그때 노동인권센터장님, 제가 노동인권센터장님께 물었어요. 무슨 일을 제일 많이 일을 하느냐. 체불임금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체불임금 업무 처리를 제일 많이 하니 체불임금 확인원 어디서 떼나요? 그리고 체불임금 때문에 찾아오셨을 때 처리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당연히 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시험 보시나요? 이러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노동인권센터에 일하는 일반 직원들은 센터장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동인권센터 일반 직원들은 누구한테 묻고 누구한테 기대해야 되나요? 그러면 노동인권센터 일반 직원들은 일하고 싶지만 힘든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구심을 그때 경제일자리진흥원 현장 업무 보고를 보면서 좀 느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외청에서 좀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외청들을 틈나는 만큼, 예전에는 사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 시장이 이렇게 외청을 직접 확인하고 감독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틈나는 대로 외청을 다 돌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외청별로 업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근데 너무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 틈이 잘 안 나는데, 일단은 울산연구원도 빨리 가야 될 것 같고요. 울산연구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울산연구원 박사였던 사람이 업무와 관련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체 감사는 손방망이로 거의 뭐 덮다시피 했더라고요. 감사 기능이 또 마비된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제보들이 자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무슨 일이 있는지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방송 울산 시민도 계시고 울산 시민 아닌 분도 계시지만, 울산 시민분들께는 비리가 보인다,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다 하는 점이 있으면 제 개인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또는 우리 이제 감사실을 제가 시청 감사실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청 감사실에 제보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불공정, 비리, 또 뭐 이런 것들 저는 제가 있는 동안에 바로 잡고 싶습니다. 저는 행정의 기본이 청렴함이라고 생각해요. 불공정, 비리가 만연한 행정, 그건 행정이 아니라 착취가 되어버리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경북의 모 군에서 승진할 때 군수에게 돈을 상납하는, 그것이 그런 의혹이 문제되었던 것이 있죠. 스픽스에서 막 한참 많이 보도했었는데요. 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가정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과장이 국장 승진하는데 3천만 원을 상납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문화처럼 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3천만 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 돈 아니겠죠. 또 밑에서 뜯겠죠. 그러면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올까요? 또 그 밑에서 뜯겠죠. 뜯거나 또는 뒷돈 받거나. 자, 그건 다 뭐죠? 착취, 불공정, 카르텔, 기득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공직사회의 핵심이 청렴하지 않으면 일단 공직사회가 전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감사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감사 기능 정말 수의계약, 또 인허가 이런 것들 문제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저도 뭐 소문을 들었는데 예전에 모 단체장이 인허가 하기 전에,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인허가가 있다 하면 그 전주에 꼭 골프 약속을 잡는데요. 자기 이름을 안 가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골프 약속을 잡아서 골프를 치러 가요. 누구랑 치느냐? 인허가 관련된 업자들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인허가 결정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죠? 의심스럽지 않아요? 왜 인허가 하기 전에 골프 치러 가죠? 인허가업자들과. 골프장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죠? 골프장에서 골프만 칠까요? 저는 참고로 골프 안 쳐요. 칠 줄 몰라요. 저는 골프장 가고도 싶지도 않아요. 골프 칠 줄도 모르고 재미도 없어. 시간이 아까워. 그 시간이 어디 있어? 일할 시간도 없는데. 골프장은 아시다시피 골프는 한 번 가면 하루 종일이에요. 근데 일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공 따라 이렇게 걸어 다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자, 근데 단체장이 일 안 하고 골프장에 가요.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안 가요. 차명으로 가요. 그리고 앞팀 뒷팀을 비워요. 앞팀 뒷팀 다 비워서 차명으로 골프 치러 가요. 인허가 관련된 사람과. 왜일까요? 저는 이런 것들 좀 다 잡아냈으면 좋겠어. 그죠? 여러분들 좀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적극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일해라! 라고 하시는데 저 오늘 휴가 중인데. 오늘 하루 휴가 냈어요. 네. 그리고 저 일 열심히 합니다. 네. 저 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 안 한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는 더 행정이 더 많이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명명백백하게 시민들께 다 오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결정 결과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까지도 오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 저부터 다 시민들이 가장 무섭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